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현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쓴 문종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독서 감상문은 책 읽기를 통해 얻은 생각이나 감상, 말 그대로 느낌, 이런 것들을 쓴 글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형식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글에 대한 줄거리, 그리고 내가 깨달은 점, 느낀 점, 생각, 이런 것들을 서술을 하는 형태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서 감상문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와 같이 세 개의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서론에는 이 책의 분야, 주제 분야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왜 골랐는지 혹은 왜 읽었는지에 대한 이유 등등을 적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본론에는 줄거리, 중요 인물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읽으면서 알게 된 점은 무엇이며 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 부분은, 그래서 다 읽은 뒤이니까 나에게 적용할 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추천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도 적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이 구조에 따라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100이면 100, 열이면 열, 비스무리한 구조의 감상문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창의적이지 못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초등학생들이 쓴 감상문을 읽어보게 되면 첫 문장이 대부분 내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으로 시작이 됩니다. 100이면 100,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창의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따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얼마나 흥미롭게 쓰는가가 또 하나의 숙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감상문을 읽어보면 가장 많은 우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측면인데, 제목이 독서 감상문 아니겠습니까? 줄거리를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제목부터. 그런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감상은 거의 쓰지 않고 내용을 거의 다 베껴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독서 감상문이 정말 제대로 된 글이 되려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상이 70% 이상이어야 되고 내용은 30% 미만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한 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럼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겠죠. 그랬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을 하나만 골라서 간략하게 쓰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다 본인의 감상으로 채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상문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라는 맥락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감상은 마지막에 한두 줄만 쓰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글은 감상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상문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읽은 다음에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인데, 주제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주요 인물,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그에 따른 과정들도 차근차근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쓰면 되는데, 감상문에서는 특히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드라마, 영화, 노래 등등 다 제목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목을 지을 때 상당히 고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감상문도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제목을 잘 짓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학생들이 쓴 감상문을 보게 되면 제목의 거의 대부분은 뭐뭐를 읽고 에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좋은 제목이 결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예시도 하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 보시게 되면 제목은 10글자 이내로 짓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긴 제목은 좋지 않다라는 거여서 가능하면 10글자 이내로 제목을 지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에다가 문장 보호를 넣는 경우들도 있죠. 뭐 물음표, 느낌표 등등을 넣는 경우인데 가능한 문장 보호를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뭐뭐를 읽고는 주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사용이 가능한데 학생들은 그걸 모른 채 주 제목으로 무엇을 읽고를 쓰고 있다는 맥락입니다. 네 번째, 내가 쓴 감상문이 있겠죠. 본문이 있겠죠. 그 내용을 압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어렵다, 잘 모르겠다, 말이 쉽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봐 구체적인 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읽은 책은 신데렐라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오른쪽 아래 부제목에 있는 신데렐라를 읽고 라는 제목 하에 감상문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이 쓴 제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썼냐면 12시의 운명. 그리고 만약에 제목을 이렇게만 지으면 내가 뭘 읽었는가를 혹시 모를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하에 부제목까지 담아 놓았네요. 부제목 신데렐라를 읽고, 그러면 이 제목은 정말 완벽한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앞서 내가 쓴 감상문의 내용들을 압축한다, 대표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신데렐라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셔요. 12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쵸? 신데렐라가 그야말로 공주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궁전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정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반드시 12시 전에는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신데렐라가 그거를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파티가 너무 즐거웠는지, 아니면 왕자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기뻤는지 저 시간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종이 울리자 부랴부랴 뛰어나오다가 유리구두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그 사건이 결국 왕자와 공주가 만날 수 있게, 신데렐라가 만날 수 있게 해준 하나의 촉매가 되었고요. 그 결과 신데렐라는 결국 왕자와 결혼을 해서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시가 굉장히 중요한, 상당한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 동화를 읽고 쓴 감상문의 제목을 12시의 운명이라고 지은 것은 상당히 잘 지은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목을 잘 지었으면 첫 문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드라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회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 시청자들은 1회를 본 다음에 이 드라마를 계속 볼 것인지 아니면 그만 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인지 드라마들 대부분 1회는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흥미요소를 많이 포함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1회 때에는 그랬으나 갈수록 뭐 늘어지거나 말이 안 되거나 뭐 등등 그런 경우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도 어쨌든 첫 회가 강렬하면서 재미있어야 사람들은 계속 볼 마음이 생긴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그래도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첫 문장 간결하면서도 강렬해야 되고 흥미로워야 됩니다. 즉 독자들의 시선을 붙들어 놔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야 재미있는데 궁금한데 계속 읽어봐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 못지않게 첫 문장도 저렇게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쓰기를 보시게 되면
본인의 경험과 연결을 시켜서, 왜냐? 감상을 70% 이상으로 쓰려면 사실은 본문의 내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이야기를 써야 되는 건데, 그럴 때 나의 경험, 그리고 예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마음에 와닿은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되, 그럴 때에도 비평, 즉 어떤 부분들은 마음에 들었고 어떤 부분들은 아쉬웠고, 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의견이 있다면 그런 것들마저도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까지 이렇게 쓰게 되면 정말 독서감상문을 잘 썼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서감상문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장 먼저 이 문종을 고른 이유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많이 쓰면서도 제대로 못 쓰고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첫 문장 쓰기, 본문 쓰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니, 당장 자녀 혹은 학생이 쓴 감상문이 있으면 읽어보시고, 제가 지적한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빨리, 그게 습관이 되기 전에 고쳐주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